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자민당의 일본 총선 압승 이후에 일본의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모델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은 유럽의 모델을 잘 살펴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일단 특징을 살펴보면은 주변 국가들과 전력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즉 전기가 모자랄 때는 수입을 해오고 전기가 남아돌 땐 주변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력 자원도 풍부하고 풍량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또 여기다 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산업과 전력 소비의 결합 정도가 낮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산업 부분에 대한 전력 수요가 높을 경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밀 기계라든가 각종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 좋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의 질적 측면에서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돈을 쏟아 부으면은 전기의 품질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나라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아니면은 인구 밀도가 우리처럼 높거나 혹은 자원이 모자라거나 혹은 에너지 섬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딱 생각이 나는 것들 있죠.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볼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존에도 원전과 에너지, 재생에너지 둘 다 2030년도까지 20%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20%를 돌파했습니다. 와, 이거 참 부럽죠? 여기 이제 구체적인 비결을 살펴보면은 일본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일단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무려 100기가와트 안팎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력 자원도 우리보다 10배 이상 풍부해요. 정말 지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태양광도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미 20% 선은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일단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태양광 발전 같은 게 일본에서도 이게 더 이상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면서 설치 위주로 하다가 나는 게 맞냐, 무조건 설비 용량을 늘리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이의 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 경관적으로도 일본에서 조금 환경 파괴를 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인식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산 부품에 의존해서 설치 위주의 정책을 펼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복원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일본 덮지 않겠다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자력 발전 비중도 기존의 20에서 22% 목표보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죠. 그 사고 이후에 원자력 산업계의 신규 인력 유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20대가 대략적으로 한 13.5% 정도가 되고요. 13.3%였나?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다 합쳐서 전체 인력이 한 3분의 1이 안 됩니다.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 동안에 일본의 원자력 산업계에 상당한 인력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 산업 생태계도 우리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을 여기도
오랫동안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일본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 선까지는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신규 원전 건설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 해오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정부 여당과 규제 기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좀 사실 정치 논리라든가 정무적 논리에 치중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존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를 적용해 나간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5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실제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지 선정이라든가 뭐 인허가 심사 기간 등을 합쳐서 충분히 7년에서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기술적 능력은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우리도 불리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게 안타깝게도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행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원자력계도 좀 신규 인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중국, 주변국 모두 원전 설비를 늘리는 방향을 택하고 있죠. 여기서도 또 미국과 중국은 그냥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한 4배, 막 5배 이렇게 크게 대량으로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숙련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조달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기존에 원자력 인력을 꾸준히 굴리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숙련 인력들을 빼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은 숙련 인력들이 기존에도 좀 빠져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앞으로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들에 대한 양성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숙련 인력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상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종사자들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은 빠져나갈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긴 해요. 향후 30년 동안 어쨌거나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현재의 설비 용량보다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현재의 설비 용량보다 3배 정도 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려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려도 앞으로의 전력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썼던 전기 양의 한 10% 이상을 잡아먹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전력 수요는 향후 한 25년 정도, 한 205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늘려도 3배 이상 늘려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한 45% 정도까지 도달을 하고, 태양광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풍력은 잘 모르겠는데 5% 정도 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는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데, 지금 잡고 있는 승인 계획들을 살펴보면 한 20%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거든요. 15에서 20% 정도까지 갈 수는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무리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침들을 토대로 해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더 확대할지 말지, 즉 원전은 한 45%, 태양광은 한 10에서 15% 정도, 풍력은 한 5%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그 이상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좀 일본의 정책 방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도 사실 설비 용량 확대에만 치중을 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패널이라든가 모듈 혹은 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산 셀, 모듈,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건전한 산업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비 용량 확대에만 치중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좀 복원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이거거든요. 연도별 국내 태양광 제조 산업과 내수 수출 추이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제조 산업의 내수 실적은 그런대로 그냥 횡보를 보여왔는데 수출 실적은 정말 혈자가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내의 태양광 제조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복원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50%나 됩니다. 즉 전기요금이 비싸면은 태양광 생태계,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공급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도 또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이다 이거죠. 즉 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에서 공급되는 값싼 전기 요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업들이 자유롭게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에너지부의 김성환 장관님께서 발전 단가를 100원, 1kW 시당 100원 이하 정도로 낮춰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요 발언 자체는 그 이전에 김성환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좀 깜짝 놀란 발언이긴 합니다. 김성환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좀 놀랍긴 했는데, 여전히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원래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는 제품 자체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파손되지 않게 잘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도 배달료도 지불하죠. 그리고 플러스 세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제품 자체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발전 단가고요. 그 다음에 포장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기의 품질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입니다. 그리고 또 송배전 요금이 배달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크게 올리면은 포장비라든가 배달료에 해당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송전 요금이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10원을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송전 요금 자체는 한 10원 정도 선에서 넘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요금, 가정이라든가 공장에다가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그만 전신주들 세워놓잖아요. 이런 배전망을 통한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송전 요금보다 배전 비용이 더 비싸요. 특히나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배전 비용이 도시 지역보다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너무 많이 외지로 송전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발전 단가 이외에 송배전 요금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늘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 전기요금의 목표는 발전 단가 플러스 송배전 요금 플러스 그 다음에 세금 등을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1kW 시당 110원에서 130원 사이에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면은 일정 정도 무작정 이제 어느 비율까지 쭉 높이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한 3배 정도는 늘려도 되는데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배달료와 포장재 가격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전력 생산지 외부로 배달해야 될 물동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